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과 관련되어 우리 부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모든 후속 조치를 강구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연루된 인물의 진술이나 증거 수집의 한계 등으로 확인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현재에도 사실 확인이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특위 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참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관주 제1차관입니다. 유동훈 제2차관입니다. 송수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입니다.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입니다. 황명선 관광정책실장입니다. 이형호 문화정책관입니다. 우상일 예술정책관입니다. 최병구 콘텐츠정책관입니다. 한민호 체육정책관입니다. 전병극 체육협력관입니다. 김태훈 관광정책관입니다. 이우성 국제관광정책관입니다. 김갑수 해외문화홍보원장입니다. 그러면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3페이지 개관, 제기된 의혹 및 점검 확인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간 국회 및 언론 지적 등을 통해 문체부 소관 사업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특별감사 등의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체 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 사업들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의혹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간의 조치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제1차관을 팀장으로 문제사업 재점검 검증 특별전담팀을 구성해서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호와 관련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차은택 관련 원데이 공연, 송성각 관련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사업, 정유라 관련 대한승마협회의 법령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특별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 조정 작업을 통해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 국가 브랜드 확산 등 총 26개 사업에서 1,748억 원의 예산 감축안이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 등 국정농단 세력이 관여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보조금의 환수, 민사상 가압류,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정책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부정과 비효율을 차단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의 선정, 사업 단계별 점검 강화 등 문체부 사업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인사 쇄신과 조직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1차적으로 이루어진 실국장급 간부 인사에 이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조직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의 소통은 물론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문화를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문화 행정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그간 제기된 의혹과 이에 대한 점검 확인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의 지시대로 주요 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간결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해주십시오. 예, 먼저 국가 브랜드 개발 사업에 최순실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 사안입니다. 국가 브랜드 사업은 문체부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조달청 경쟁 입찰을 거쳐 선정한 종합홍보 용역사가 공모전 일부 사업 수행을 위해서 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등 다수 업체에 재하청을 준 사실은 확인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14년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만찬 및 문화행사 관련입니다. 정산서와 사업 위탁업체인 HS 에드에 확인한 결과 영상 제작 비용으로 8,600만 원이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큐스컴을 통해 차은택 차명회사로 알려진 엘막스 엔디트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1조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 관련입니다. 동사업은 컨텐츠 기획 개발, 제작 사업화, 구현 소비 인재 육성 등 컨텐츠 산업의 가치 사슬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문체부가 그간 추진해 오던 컨텐츠 코리아 랩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상에 있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이 차은택 등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입주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절차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진행 중인 국회 예산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면 재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향후 감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5쪽과 16쪽입니다.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는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졌지만 설립 허가를 위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20조 동계스포츠 영재 육성 지원 사업에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개입하였다는 의혹입니다. 문체부의 특별감사 결과 장시호가 한국 동계스포츠 영대센터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 사업의 자부담 지출 내역 중 일부가 장시호의 차명회사에 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향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상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순방계기 문화행사 관련입니다. K스포츠재단 소속 태권도 시범단의 순방 문화행사 참여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로 향후 철저한 정산 등을 통해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의혹 사업에 대해서 문체부가 그간 자체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조치한 사항들을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 차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공지를 했듯이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법무부 차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검찰국장 안태근. 지금부터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 수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건 개요, 주요 사건별 수사 및 재판 현황, 향후 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입니다.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2016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최순실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고발 사건 및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하여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 기소하고 11월 27일 장시호와 김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건별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순실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한 미르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 관련 사건입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사건 경과는 2016년 9월 29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6건의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고발인 및 관련자 소환조사, 출국금지, 통화 내역 확인 등을 진행하였고 10월 26일 미르 K스포츠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였으며 11월 3일 최순실을, 11월 5일 안종범을 각각 구속하여 11월 20일 함께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12월 13일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제1회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먼저 최순실과 안종범의 공모 범행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하순경부터 2016년 1월 초순경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하고 2015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KD코퍼레이션과 11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한 범행에 대하여 각각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또한 2016년 4월경부터 5월경까지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최순실 운영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하고 2016년 5월경 롯데그룹 관계자에게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한편 2016년 3월경 포스코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펜싱팀 창단에 합의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 밖에 차은택 송성각과 공모하여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로부터 강압적으로 지분 양도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에 대하여 강요 미수, 차은택과 공모하여 KT 관계자로 하여금 차은택의 지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다음 최순실 운영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한 범행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각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또한 김종과 공모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 레저 관계자에게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더 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게 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하여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순실의 단독 범행입니다. 2016년 2월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연구 용역 수행을 가장하여 용역대금 7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고발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한 결과 11월 20일 정호성을 구속 기소하였고 12월 13일 제1회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정호성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행정부 및 공공기관 인선항 등 총 47건의 공무상 비밀인 문건을 이메일, 인편 등으로 최순실에게 유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입니다. 다음은 차은택, 송성각의 광고업체 지분 양도 요구 등과 관련한 사건 수사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13일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2016년 11월 11일 송성각을 11월 12일 차은택을 각각 구속하고 11월 27일 함께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공소사실 요지는 차은택과 송성각이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광고 업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지분 양도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강요 미수로 기소하였고, 차은택이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2016년 KT 관계자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게 한 범행을 직권남용 및 강요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차은택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관련 용역을 주식회사 HS에드에 주도록 문체부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2억 8,600만 원 상당 영상 제작 용역을 수주한 범행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허위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 총 10억 4,7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범행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각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송성각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주한 연구사업을 머큐리 포스트가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법인 카드를 받아 3,8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범행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사전뇌물수수로 기소하였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다음으로 장시호 전 한국동계스포츠연재센터 사무총장,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에 대한 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의사실 요지는 장시호와 김종이 공모하여 제1기획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전자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게 하고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그랜드코리아 레저 관계자에게 위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도록 하여 각각 직권남용 행위로 수사 중입니다. 보고자료 8쪽입니다. 다음으로 장시호의 국가보조금 편취 혐의, 그리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영재센터 운영 과정에서의 법인자금 횡령 혐의도 각각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종 전 차관이 그랜드코리아 레저로 하여금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더 블루K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김종 전 차관이 2014년 5월 지인이 재직 중인 미국 조지아대를 해외 연수기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 2016년 3월 비공개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보고자료 9쪽입니다. 다음으로 김기춘, 우병우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11월 9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주거지, 11월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피의 사실의 요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최순실의 비리를 알고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입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다음으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 사건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11월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조 전 수석이 범행을 자백한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피의 사실은 2013년 7월경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입학처장, 김경숙 학장에 대한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 사건입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2016년 10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11월 22일 이화여대 사무실 및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4일 교육부로부터 고발장 및 수사 의뢰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피의 사실의 요지는 2014년 9월경 정유라에 대한 체육특기생 입학 사정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면접위원들의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2016년 4월경 위력을 행사하여 정유라의 지도교수를 물러나게 함으로써 학생 지도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정유라의 수강 과목 교수들에게 높은 학점을 부여하게 하여 학사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서 진행 발언이. 법무부 대검찰청 수사 현황 보고 자료를 보면은요. 예.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자, 의사 진행 발언 이게 아니시면은 의사 나중에 진행 질의 발언- 시간을 아니요, 의사 활용해 진행 주십시오. 발언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보고 자체가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다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는데 여기엔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런 말이. 자, 지금 이거는 분명히 뭐가 박영선- 이게 보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보고 자체가. 네. 예, 이 수고했습니다. 보고 자체가 엉터리예요. 자,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사안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행정조사의 한계 등으로 인해 비흡한 측면이 있어 관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사 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간부진들은 특위위원님들의 조사에 대해 진심을 다해 소상히 설명드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몽규 차관입니다. 권덕철 기획조정실장 겸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입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차암 의원 및 김영재 의원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은 국민연금법 제103조 등에 따라 장관위 위원장인 기금운영위원회가 기금운영 지침, 연간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금운영, 투자 집행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영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영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기금운영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기금운영위원회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차암 의원 및 김영재 의원 대리 처방 등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입니다. 금년 11월 10일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에 차암 의원 및 김영재 의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하였고 강남구 보건소는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 의무 기록과 의료인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차암 의원의 경우 의사 김모 씨가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것이 확인되어 검찰 형사고발 및 자격정지 처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김영재 의원의 경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부인함에 따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순실, 최순득의 진료 내역에 대해서는 그 일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관련 의료 법령 규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세포 복제 폐하 연구 승인 현황입니다. 체세포 복제 폐하 연구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계획서를 사전에 복지부에 제출하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의 승인하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생명윤리법 제정 이후 3건 연구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되었습니다. 차의대 체세포 복제 폐하 연구의 경우 금년 2월 16일에 연구계획 승인이 신청이 되어 폐하전문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국가생명심의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법상에서 정하는 난자 사용 허용 범위 내에서 난자 구독 과정상 합법적 관리 점검 등 4가지 조건을 전제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복지부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의대 연구 계획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국정조사특위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민연금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기금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위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민연금공단 참석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입니다. 정재영 책임투자팀장입니다. 그만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직접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의결권 행사 대상과 절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권은 보유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 비중 0.5%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운용회 산하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과 실장 8인, 본부장이 지명하는 팀장 3인으로 구성되며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결권 행사 방향은 기업에 통보하고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외형 성장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제일모직의 신규 발행을 통한 주식교환으로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합병으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국민연금 등의 소유 구조가 변화하고 합병 후 계열사 지분 이동에 따른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엇은 국민연금 등의 합병 반대를 권유하였고 합병 주주 총회 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합병 시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논란,
우선주 주주의 종류 주총 개최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나 법적 문제가 없다는 회사 측의 소명과 이러한 소명을 확인하기 위한 공단 내부의 준법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시 합병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합병 시너지 관련입니다. 기존 레저, 건설, 상사 사업 부분과의 시너지와 바이오 분야의 신사업 진출, 주주 환원 강화 등 신성장 동력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업 영역이 상이하고 합병 이후에 향후 성장 전망치에 대한 근거 부족 등은 부정적인 요소로 확인되었습니다.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는 삼성물산의 영업가치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고 합병 시점이 불리하다는 측면이 있어 주가 순자산 비율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법에 대하여 개별적인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상이한 합병 권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합병 비율에서는 제1모직 주가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높으면 기금의 시가평가액과 보유 지분율은 플러스 효과를 발생합니다. 만약 합병 비율이 1대 0.35가 아닌 1대 0.46일 경우 금액 기준으로는 1,388억 원, 지분율로는 0.445%포인트가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이러한 합병 비율의 불리함을 상쇄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추가적인 성장 기회의 제공, 삼성그룹의 신성장 주력 사업인 삼성바이오의 최대 주주 지위 확보를 통한 이익 창출, 향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브랜드 로열티 수치 가능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 가치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모두에 기금운용 지침과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의사결정을 하되 찬반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주가치 및 기금의 이익,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 가치평가 등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중립, 기권, 표결 기권 중 하나로 기명 표결을 하였고 그 결과 합병 안건에 대한 과반이 넘는 찬성이 나와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합병 이후 최근 삼성물산 주식은 업황 요인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동종 업종에 비해서는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하 합병 관련 추진 경과와 전문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운영 현황 등의 참고 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상으로 공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혹 우리 위원님들 자료 제출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우리 장재훈. 저 위원장님, 제가 차원병원 관련해가지고 강남보건소에 김상만 의사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는데 그 공문 사본을 좀 달라 그랬는데 이유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통해서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완영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통과시킨 국정조사 계획서 이것이 법적 지위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그 당시 채택할 때 명확하게 발표해 주셨어요. 이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신법이 된다. 그 신법은 어떠한 국법보다 상위에 있다라고 명쾌하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국조계획서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신법입니다. 신법이면 신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사고발 조치 공문 사본 왜 못 지시는 거죠?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 법무부에서 제가 요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검찰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제가 한 분의 인적 사항을 드릴 테니까 이 분이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지, 수사는 했는지, 또 압수수색은 했는지
그거를 좀 오후까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일 날 우병우 수석 민정수석실 압수수색했죠. 그러니까 참, 자 압수수색 하셨습니다. 23일 날 그 압수수색을 한 문건 중에서 조윤선 정무수석 재임 당시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은 자료가 있는지, 그러니까 감찰 자료를 달라는 건 아니고요. 혹시 있는데 못 주는 건지 아니면 압수수색 당시에 발견을 못했는지 이 정도까지는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주시겠어요? 자, 1문 1답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박범계 의원님 하시고 다음은 황영철 의원님 자료조치 요청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기관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합병을 승인한, 합병에 동의해준 그러한 사유들만 장황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회의를 거쳐서 의결이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의결을 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의결을 했을 당시까지 그리고 관련된 이 투자위원회의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 회의록 일체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은 황영철 의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네. 의사진행 발언과 겸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조위원님들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국조특위에서 가장 파헤쳐야 될 첫 번째 사안으로 세월호 7시간을 파헤쳐라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저는 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청와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다음의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능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대통령 기능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17조 제1항 5호에 의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국조특위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파헤치지 못하면 아마도 국조특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국민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우리 국조특위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저의 요청에도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기능과 관련한 법률에 의거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기능과 관련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청와대가 제출 거부 사유로 들고 있는 제9조 1항 5호는 의사결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월호 당일 보고나 지시는 종결된 사항으로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5호를 들어 제출을 거부했지만 향후 보호기간 최소 15년에서 30년에 국회 30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국조특위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고 가장 규명해야 될 일 첫 번째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조특위의 제출이 마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 차원에서도 이 자료 제출 요구는 확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것이 특위 차원에서 안 되면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본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조속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예. 다음은 하태경 의원, 그 다음에 이용주 의원, 박영선 의원님 이렇게 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녹음 파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 공소장의 핵심 증거라고 하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녹취 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될 것이다. 그리고 중앙일보 11월 28일자에 최순실 대통령에게 전달 왜 늦나 정호성 꾸짖어 라는 기사에서 사정당국 관계자는 27일 녹취 내용을 접한 검사들이 한 얘기라며 이 내용이 알려지면 대한민국 망한다. 대통령은 끝장이다라는 말들이 돌고 있다. 채널A는 26일 검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녹취를 직접 듣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 정도로 무능할 수 있나 라며 분노와 실망, 개탄을 금치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국조의 가장 큰 사명이 모든 진실을 다 파헤치겠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서 지금 녹음 파일이 언론에 지금 다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런 조건에서 우리 국조특위에서 이 녹음 파일을 반드시 입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위원회 의결로 녹음 파일을 제출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자료 제출 요청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만 해주십시오. 자료 제출 목록이라든지 내용 가지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 제출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예. 다음 이용주 의원님. 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이 위원장님, 지금 현재 국조회에 있어서 청와대, 법무부, 검찰, 국세청, 정부기관들이 현재도 피의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이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이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군사나 외교, 대북관계 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주무장관의 소명에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무장관이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자료가 제출될 경우에 군사 외교에 관한 중대한 안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명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로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런 자를 안 내기 위해서는 그런 소명을 한 이후에 위원회 요구로 국무총리에게 어떠한 사유에 어떤 자료가 제출되면은 국가의 안위에 위해가 된다, 이익을 친다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이러한 성명 요구를 받은 날에도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는 서류 제출을 최종적으로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주지하셔서 위원장에게 이와 같은 주무장관의 소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본위원회 차원에서 국무총리에게 성명을 요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님, 그 다음에 김한정 의원님. 오늘 이 보고서가 기록에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가 첫째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법무부 대검찰청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 수사 현황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부분에 대한 것이 단 한자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하태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인 정호성 관련 부분의 녹음 파일 부분도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을 기록을 해서 수정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검찰이 이러한 녹음 파일과 같은 증거 자료를 스스로 지워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최재경 지금 민정수석 당시에 그랬죠. 지금 민정수석이 중수부장으로 있었을 때.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이거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과 관련된 업무 보고에서도 서울고법에서 재판에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 관한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부당했다라는 서울고법 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에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 기록해서 업무 보고 이거 수정해서 해 주시고요.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상현 대체투자실장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시죠? 지금 계신가요? 저 뒤에. 네, 그 다음에 신승엽 리스크관리팀장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한정우 주식운영실장. 이분은 어디로 딴 데로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최준규 리서치팀장 나와 계신가요? 예. 예. 이 한정우 이분은 지금 어디가 계시죠? 자. 아니 이건 좀 확인해야 됩니다. 예. 요청만 하세요. 그렇게 요청하시고 지금 하기는 나중에 아니 그래서 본인 질의 시간에 하시길 그러니까 바랍니다. 증인으로 나오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자, 정인 위원장이 발언 시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박영선 의원은 자료 제출 요청 마쳤죠? 그래서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 한정우 주식운용실장 이분이 오늘 나오셔야 되는 분이니까 나오시도록 해주세요, 위원장님. 예,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의원님. 정유라 씨가 2차 청문회 때 지금 정인 요청에 대해서 소환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아직 답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청문회 정인들이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법무부에 그간의 정유라 씨의 그 소재 그리고 청문회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에 대한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최순실, 안종범 등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문서에 대해서 목록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청와대 간 관련 이번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수발신 목록, 특히 민정수석실과 교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달라 했는데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금 최순실 수사 관련해서 독일 검찰과 국제 공조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거나 또 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관련 부처에서 국정조사에 요청된 자료에 대한 그 보고 방식이나 태도가 굉장히 낙제점입니다. 우리 국정조사는 국회의원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는 비선실세 청와대 농단 문제에 있어서 행정관급에서까지도 인사에 개입했다 내지는 가담한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 행정관급에 대한 그간의 인사 내역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달라 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장님께서 적어도 이 국정조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도종환 의원님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네, 조윤선 장관님, 네, 아까 업무 보고한데 11쪽에 문화창조융합 벨트 사업과 관련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보고는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도 가장 자랑할 만한 내용으로 보고한 바 있고 김동덕 장관이 교문위 업무 보고에서도 가장 역점 사업으로 현안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2016년 904억 말고 2015년 지출 관련 모든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하태경 의원님도 박영선 의원님 말씀하신 정호성 녹음 파일은 대통령과 관련된 핵심 자료입니다. 이 녹음 파일 자료 제출 요구 계속 법무부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녹취록 형태로 함께 국회 우리 국조위원들에게 볼 수 있도록 제출을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간 정인 이완정 의원 요청하십시오. 예.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요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당시 젤모지 삼성물 합병 관련해서 어떤 외부의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다면 그 자료, 그리고 최광 당시 이사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투자위원회 의결 내용을 참석자별로 의결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줄기세포, 체세포 복제 배아 관련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차은병원 외에 그 외에 다른 연구기관에 기관별로 얼마 총액으로 얼마씩 지원됐는지 주시고, 그 문화부 장관님 그 지금 문화융합본부에 지금 재원이 얼마나 남아 있고, 그리고 그간의 사용 내역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위원님들 자료 제출 요청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간 정인 여러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입장과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이렇게 최순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 의결된 핵심적인 내용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이걸 의결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국정조사 특위에서 특히 자료 제출이라든지 답변에 이런 소홀함은 없어야 된다는 걸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주지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이 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 실시가 아주 중요한 국정조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울러서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도 역시 우리 의원들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또 회피, 또 소홀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단호한 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이나 요청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12월 6일, 7일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된 이런 정인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청문회에 정인 참고인이 참여될 수 있도록 소재지 파악과 또 부처의 노력이 특단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해서 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등 다수 업체에 재하청을 준 사실은 확인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14년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만찬 및 문화행사 관련입니다. 정산서와 사업 위탁업체인 HS에드에 확인한 결과 영상 제작 비용으로 8,600만 원이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큐스컴을 통해 차은택 차명회사로 알려진
엘막스 NDT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1조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 관련입니다. 동사업은 컨텐츠 기획 개발, 제작 사업화, 구현 소비 인재 육성 등 컨텐츠 산업의 가치 사슬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문체부가 그간 추진해 오던 컨텐츠 코리아 랩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상에 있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이 차은택 등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입주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절차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진행 중인 국회 예산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면 재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향후 감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5쪽과 16쪽입니다. 미르재단 및 K스포츠 재단의 설립 허가는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졌지만 설립 허가를 위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20조 동계스포츠 영재 육성 지원 사업에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개입하였다는 의혹입니다. 문체부의 특별감사 결과 장시호가 한국 동계스포츠 영대센터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 사업의 자부담 지출 내역 중 일부가 장시호의 차명회사에 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향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상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순방계기 문화행사 관련입니다. K스포츠 재단 소속 태권도 시범단의 순방 문화행사 참여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로 향후 철저한 정산 등을 통해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의혹 사업에 대해서 문체부가 그간 자체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조치한 사항들을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 차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공지를 했듯이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법무부 차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검찰국장 안태근. 지금부터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 수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건 개요, 주요 사건별 수사 및 재판 현황, 향후 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입니다.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2016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최순실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고발 사건 및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하여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 기소하고 11월 27일 장시호와 김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건별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순실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한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 관련 사건입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사건 경과는 2016년 9월 29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6건의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고발인 및 관련자 소환 조사, 검증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서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호와 관련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차은택 관련 원데이 공연, 송성각 관련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사업, 정유라 관련 대한승마협회의 법령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특별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 조정 작업을 통해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 국가 브랜드 확산 등 총 26개 사업에서 1,748억 원의 예산 감축안이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 등 국정농단 세력이 관여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보조금의 환수, 민사상 가압류,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정책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부정과 비효율을 차단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의 선정, 사업 단계별 점검 강화 등 문체부 사업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인사 쇄신과 조직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1차적으로 이루어진 실국장급 간부 인사에 이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조직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의 소통은 물론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문화를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문화 행정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그간 제기된 의혹과 이에 대한 점검 확인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의 지시대로 주요 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간결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해주십시오. 예, 먼저 국가 브랜드 개발 사업에 최순실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 사안입니다. 국가 브랜드 사업은 문체부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조달청 경쟁 입찰을 거쳐 선정한 종합홍보 용역사가 공모전 출국 금지, 통화 내역 확인 등을 진행하였고 10월 26일 미르 K스포츠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였으며 11월 3일 최순실을, 11월 5일 안종범을 각각 구속하여 11월 20일 함께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12월 13일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제1회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먼저 최순실과 안종범의 공모 범행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하순경부터 2016년 1월 초순경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하고 2015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KD코퍼레이션과 11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한 범행에 대하여 각각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또한 2016년 4월경부터 5월경까지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최순실 운영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하고 2016년 5월경 롯데그룹 관계자에게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비용 70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한편 2016년 3월경 포스코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펜싱팀 창단에 합의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 밖에 차은택 송성각과 공모하여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로부터 강압적으로 지분 양도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에 대하여 강요 미수, 차은택과 공모하여 KT 관계자로 하여금 차은택의 지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다음 최순실 운영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한 범행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각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또한 김종과 공모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 레저 관계자에게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더 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게 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하여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순실의 단독 범행입니다. 2016년 2월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과 관련되어 우리 부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모든 후속 조치를 강구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연루된 인물의 진술이나 증거 수집의 한계 등으로 확인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현재에도 사실 확인이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특위 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참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관주 제1차관입니다. 유동훈 제2차관입니다. 송수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입니다.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입니다. 황명선 관광정책실장입니다. 이형호 문화정책관입니다. 우상일 예술정책관입니다. 최병구 콘텐츠정책관입니다. 한민호 체육정책관입니다. 전병극 체육협력관입니다. 김태훈 관광정책관입니다. 이우성 국제관광정책관입니다. 김갑수 해외문화홍보원장입니다. 그러면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3페이지 개관, 제기된 의혹 및 점검 확인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간 국회 및 언론 지적 등을 통해 문체부 소관 사업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특별감사 등의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체 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 사업들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의혹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간의 조치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제1차관을 팀장으로 문제사업 재점검